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명절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추석이나 설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통시장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행보를 했었는데 이번 추석은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 추석은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차장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내에서 사실 구치소를 가보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첫 명절인데 사실은 구치소 안에서 보내는 네. 어떻게 지낸다는 겁니까? 아마 이제 이 명절에는 가족들이 면회를 네. 와서 그렇죠. 이 그렇죠. 가족 만남의 날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수용자와 이 가족이 이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다고 하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족들의 면회를 좀 접근 금지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석이라 하더라도 가족들이 이 면회소에 이게 교도소에 접견을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 때문에 혼자 쓸쓸하게 이 추석 연휴를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 기자, 예. 그럼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있으니까 다른 재소자들랑 똑같이 지낼 건데 예. 추석 때 과연 송편을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네. 구치소 측에서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송편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TV 시청을 허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요. 영화도 틀어준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특수 얘기하는 거죠? 올 추석 장면 그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래서 3일 날에는 이제 옥수수를 이제 특식으로 제공을 하고, 4일 추석 당일에는 송편을 제공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9일인 한글날에는 이제 맛밤을 네. 제공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각 TV에서 틀어주고 있는 추석 명절 영화들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영화 추석을 나보니까 국제시장,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시절에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국제시장도 참 구치소에서 보게 됐으니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회시장을 청와대 회의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저 장면이죠. 저는 직접 네. 봤던 그러니까 저건 이제 장면이고요. 직접 그 영화를 관람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시장에 보면은 이 부부가 싸우다가 네. 이 국회 하강식이 되니까 싸움을 멈추고 이제 이 손을 얹어서 네. 뭐 이렇게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모습을 좀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뭐랄까요. 1년 만에 가장 이 처지와 이런 것이 크게 바뀐 대표적인 분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그런데 지금 TV에서 무엇을 방영할지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TV, 뉴스 이런 걸 전혀 안 보고 책을 읽고 있다고요? 어떤 책을 읽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박 전 네. 대통령은 TV 시청은 거의 하지 않고 이제 그 안에 교도관들 이야기에 따르면 네. 주로 이제 책을 많이 보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영환사전을 많이 영환사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장편 소설을 이제 주로 읽고 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구치소에 들어가면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읽기 위해서는 네. 시간 가는 줄을 이제 읽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장편 소설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지리산이라든지 산하 지리산. 이걸 있는데 이병주 씨 그렇죠. 장편 소설이죠. 사실 지리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빨치산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어떤 우리가 예. 문학 네. 작품에서 이제 어떤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네. 이제 태백산맥이 나왔고 예. 한데 그렇죠. 사실 지리산 같은 경우는 그 해방 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예.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산하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예. 어떤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 시대 예. 뭐 네. 그런 어떤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제 그 추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소설들을 좀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연휴 때도 거의 한번 전편을 좀 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겠지만 혹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다라는 세간의 어떤 그런 비난을 의식해서 책을 열독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네, 있지 그런 않을까요? 얘기들도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TV 드라마를 봤던 것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어떤 하나의 그 인격을 공격하는 요소로도 같이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탐독하고 있는 책 책들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TV와 거리를 두겠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 보입니다. 구자웅 차장. 네. 어쨌든 이제 설 추석 연휴가 지나면 구속 만기 끝나고 석방할지 네. 아니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할지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할 건데 네. 그런데 일부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곡동 자택에 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랬다. 뭔가 석방할 걸 될 걸 기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능소화와 배롱나무를 심어달라고 네. 이렇게 부탁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새로운 집을 지금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이제 가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 집에 이제 능소와 배롱나무를 심어달라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곧 구속 만기가 돼서 네. 석방이 되면 이 새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능소하고 배롱나무 꽃말 한번 보시겠어요? 꽃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능소화의 꽃말, 명예와 기다림. 배롱나무, 벗을 그리워, 부기. 이현종이요. 네. 뭔가 의도가 있는 걸까요? 뭐 근데 이제 아마 그런 의도보다는 이제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시에도 이제 이야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가 있고 사실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이팝나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팝나무라는 게 쌀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축구 배고프던 시절에 이제 네. 국민들이 그런 이제 이팝나무를 보면서 좀 배불러 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것이고 이제 배롱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좀 이게 허물을 벗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 많이 이제 쓰는 불가요? 절 같은 데 가시면 배롱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뭐 네.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나무에 대한 본인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팝나무를 좀 많이 심었는데 잘 자랍니다. 예, 그게 한 5월 달쯤 되면은 이렇게 아주 하얗게 피는데 굉장히 화려해요. 그 벚꽃보다도 오래 가죠, 이팝나무. 벚꽃보다는 잘 모르시. 아니, 벚꽃보다 오래 가요. 오래 가요. 한번 바람만 불면 다 떨어지는데 이팝나무는 꽤 이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묶어갖고 하려고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그러다가 나무 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저 때가 이제 재임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 나무 심는 거 재임 시절에도 뭐 아버지도 나무 많이 심으셨으니까 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배롱나무하고 이 나무 얘기 네. 이건 실제일까? 아니면 약간 해프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전혀 근거 없이 그런 보도가 나왔을 리는 없을 텐데 네. 아마도 이제 그 수감되어 있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그 하루라도 빨리 나갈 날을 좀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나가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새로 이사간 집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할까요? 하니까 이제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나무를 심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설 연휴가 지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냐 아니면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이 납니다. 뭐 변호인 측과 특검 측 나름대로 뭐 논리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혁 기자원 여기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인순 씨 사건. 김동욱 기자. 그 최근에 서인순 씨 측과 굉장히 많은 접촉하시면서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혹시 취재 후에 서인순 씨 측에서 연락이 오거나 무슨 그런 에피소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서혜순 씨랑은 이제 계속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했고 아, 문자 메시지. 본인이 와요. 예, 직접.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는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갈까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예, 그게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처음 접촉을 했던 그 서혜순 씨의 이제 어머니죠. 그 김광석 씨의 장모께서도 이제 전화를 한번 해주셨는데 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다 기사로 내버리면 어떡하냐. 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때 사진도 다 양해를 구하고 찍었었거든요. 사실 언론에 내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사진도 제가 사진 찍겠다고 하니까 옷도 이게 주섬주섬 입으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장면도 사진을 찍었었는데 예. 아니 그 따님들한테 많이 혼이 나셨나 네, 봐요. 그러니까 오남매인데 막내가 서혜순 씨인 거죠? 예, 서인순 씨 말고 다른 형제들. 예, 다른 형제, 다른 아들, 딸들한테 혼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예. 아니 기자를 집안에까지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게 하면 어떡하냐 네. 그러면서 타박을 좀 받으셨는지 저한테 속상해서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풀리지 않는 의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도 출연했을 때 내가 김 기자에게 여쭤봤는데 네. 그러니까 서혜순 씨는 지금 장모와 김 기자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에도 이게 이슈가 굉장히 커진 뒤에도 예. 엄마에게 본인의 친엄마에게 연락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예. 어머니는 사실 이제 서혜순 씨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그렇군요. 분이시다 네. 보니까 저한테 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건데 예. 그 이후에도 그 딸이 연락 한 번 없었다. 연락 네. 한 번 없었다. 예,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할 법도 한데 그랬더니 예. 나도 그러게요. 그걸 모르겠다. 너무 서운하다라는 예. 그런 기색을 많이 내비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서혜순 씨의 행보가 왜 이렇게까지 이게 어머니께 좀 논란을. 연락을 하지 않는지 그런 네. 것도 좀 저도 좀 의문이 계속 들고 예. 어머니께서도 그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김동욱 기자. 예. 서인순 씨는 문자 메시지에서 무슨 얘기를 하던 거예요? 일단 모든 것들은 밝혀지게 마련이다.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고 네. 그리고 어떻게까지 이렇게 이 사람을 인격 살인을 할 수 있냐. 네.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지목을 해서 논란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예. 인격살인이고 회사 대표인 사람을 이렇게 네. 명예를 실추시킨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분하다. 북받친다. 예,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예.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 대한 그런 감정도 예, 네.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예. 박지원 변호사. 네네. 이 서해순 씨 결국 이제 최근에 얘기되는 게 그 서현 양을 숨진 것을 숨긴 그런 부분. 왜 그렇죠. 법원에다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법원에 만약에 서현 양이 제 딸이 죽었습니다 알리면 뭔가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나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사건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예. 저작권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예. 서현장 같은 경우는 2007년 12월 달에 죽었는데 이 사건 자체는 94년도, 93년도에 김광석이 이제 아버지한테 저작권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김광석 씨가 96년 1월 달에 사망을 하면서 저작권 분쟁이 생겼는데 네. 96년 6월 달에 법원에 중재를 합니다. 아, 예. 예. 김광석 아버지 것이 맞는데 만약 죽으면 딸인 손녀인 김서연 양한테 양도하라고 예. 일단락이 지어졌는데 일단 네. 저- 문제는 2004년도에 아버지가 사망을 한 겁니다. 사망을 하면서 아버지가 딸이 아닌 그 김광석 씨의 어머니하고 그 큰형한테 저작권을 양도하는 유언을 했는데 이 유언하고 법원의 중재가 충돌한 겁니다. 네. 결국은 충돌하다 보니까 김서연 양의 그 사망 자체를 만약에 몰랐다고 가정했다고 하면 네. 뭐 알았다고 가정했다고 하면 숨기지 않고 김서연 양한테 안 주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은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이. 네. 그건 그렇고 김광석 거리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뭐 김광석 거리에서도 서해순 씨와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요. 잘 가보셨어요? 김광석 거리? 저는 뭐 가보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 금강석 거리가 예. 제가 살던 집하고 바로 옆입니다. 어느 동네? 네, 저는 거기가 이제 그 신천 쪽에 있는 이제 이쪽 방천시장 쪽이거든요. 저는 바로 그 옆 동네에서 이제 네. 오래 살았고 사실 김광석 씨하고 저하고 뭐 비슷한 연배에서 같은 이제 시기에 살았습니다. 근데 저기가 원래는 이제 좀 예전에 이제 월남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장의 형성을 살았는데 방천시장 사실은 좀 대구에서 조금 이제 개발이 안 된 지역이었어요. 대구. 근데 저기가 신천이라는 그 강이 흐르는데 거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많은 벽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벽에다가 사실 이제 김광석 거리를 이제 원래 김광석 씨가 네. 아버님이 저기서 전파상을 하셨어요. 아버지가요? 네, 저- 전파상을 하셔서 그 노래를 많이 틀고 하니까 그게 이제 김광석 씨한테 상당히 음악적 영감들을 많이 줬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저 구청 측에서 이제 김광석을 뭐 처음에 이 거리를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왜 딴 데서는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을 한번 하자. 원래 김우중 회장이 저 그 근처에 살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는 좀 하다 해서 양준혁 선수, 즉 프로야구 양준혁 양준혁 선수. 선수. 양준혁 선수 거리를 한번 만들자. 근데 이게 그 양준혁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다가 그러면 김광석 우리가 이 마을에 태어난 김광석 씨를 한번 해보자. 좋다 해서 이제 그 거리를 만들고 저게 이제 와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서해순 씨가 처음에 문제를 삼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 김광석 거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저게 다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림이 근데 이제 있고. 어차피 그 거리를 형성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이것까지는 내가 인정해 주겠다. 거리까지는. 그래서 이제 일단 거리는 형성됐는데 서해순 씨가.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품권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가시면 기념관도 잘 살 수도 없고 기념관이 음악도 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김광석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서희순 씨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근데 이제 뭐 값이 좀 비싸다 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김광석 거리에서는 사실 그냥 벽화만 있고 실제 김광석 씨의 노래나 이런 기념품은 그 하우스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벽화만 있고 하우스에서만 기념품을 살 수 있는 좀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네요. 김 기자. 예. 그 지금 친모하고는 거의 교류를 안 하고 있지만 서 씨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죠? 저도 그 부분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예?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같이 한국에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 같이 생활을 해왔던 이제 그 동거남인데요. 동거남이요? 동거남이요. 네, 그분은 이제 그 고 김광석 씨의 이제 고교 동창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일치한다고 저도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분과 이제 서해순 씨가 함께 지내온 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러네요. 보니까 실제로 그 서현 양의 사망, 그 따님이죠 김광석 씨 네. 따님의 사망 과정에서도 어떻게 그 가장 좀 잘 알고 네.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예. 해서 그 부분을 좀 저도 집중적으로 좀 취재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민한 지점인데요. 사실 예. 이게 김광석 씨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뉴욕에 한번 공연을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공연 갔을 때 같이 부부가 같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아마 이제 그 친구분이 뭐 모든 걸 이제 해줬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서희순 씨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버렸네. 네, 그러다가 이제 김광석 씨가 공연하기 전까지도 나타나지 않아서 했는데, 이걸 나중에 보니 이제 한 24시간 동안 네.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아, 24시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일기장에다가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본인의 심정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떤 바로 이제 자살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분이 지금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서류에 그 남부 허스번드라고 이제 미국계 서류가 미국 돼 있고, 서류에서요? 또 미국 하와이에서는 리커 가게, 즉 예. 주류점 같은 경우에 그것도 같은 이름의 하나에 따서 만들었다고 해서 네. 두 분의 관계가 좀 여러 가지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네. 서희순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 서희순 씨는 인격살인이다,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 어디까지 파헤쳐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각 TV에서 틀어주고 있는 추석 명절 영화들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영화 추석에 국제시장. 보니까 국제시장,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시절에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국제시장도 참 구치소에서 보게 됐으니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제시장을 뭐 청와대 회의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 장면이죠. 저는 직접 네. 봤던 그러니까 저건 이제 장면이고요. 직접 그 영화를 관람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시장에 보면은 이 부부가 싸우다가 예. 이 국기 하강식이 되니까 싸움을 멈추고 이제 이 손을 얹어서 네. 뭐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모습을 좀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뭐랄까요. 1년 만에 가장 이 처지와 이런 것이 크게 바뀐 대표적인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그런데 지금 뭐 TV에서 무엇을 방영할지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TV, 뉴스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책을 읽고 있다고요? 어떤 책을 읽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박 전 네. 대통령은 뭐 TV 시청은 거의 하지 않고 이제 그 안에 교도관들 이야기에 따르면 네. 이제 책을 많이 보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영환사전을 많이 예, 예. 주로 영환사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장편 소설 이걸 이제 주로 읽고 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구치소에 들어가면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기 위해서는 네. 시간 가는 줄을 이제 읽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장편 소설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지리산이라든지 사나 지리산. 이걸 읽는데 이병주 씨 그렇죠. 장편 소설이죠. 사실 지리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빨치산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어떤 우리가 예. 문학 네. 작품에서 이제 어떤 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네. 이제 태백산맥이 나왔고 예. 한데 그렇죠. 사실 지리산 같은 경우는 그 해방 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족들의 면회를 좀 접근 금지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석이라 하더라도 가족들이 이 면회소에 이게 그 교도소에 접견을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 때문에 혼자 쓸쓸하게 이 추석 연휴를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 기자. 예. 그럼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있으니까 다른 재소자들랑 똑같이 지낼 건데 예. 추석 때 과연 송편을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네. 구치소 측에서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송편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TV 시청을 허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영화도 틀어준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특수 얘기하는 거죠? 올 추석 장면 그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래서 3일 날에는 이제 옥수수를 이제 특식으로 제공을 하고, 4일 추석 당일에는 송편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9일인 한글날에는 이제 맛담을 제공을 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명절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추석이나 설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통시장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행보를 했었는데 이번 추석은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 추석은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차장,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내에서 사실 구치소를 가보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첫 명절인데 사실은 구치소 안에서 보내는 네. 어떻게 지낸다는 겁니까? 아마 이제 이 명절에는 가족들이 면회를 네. 가서 그렇죠. 이 가족 만남의 날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수용자와 이 가족이 이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다고 하는데 네. 박근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산하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예. 어떤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 시대 예. 뭐 네. 그런 어떤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제 그 추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소설들을 좀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연휴 때도 뭐 거의 한번 전편을 좀 떼실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겠지만 혹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다라는 세간의 어떤 그런 비난을 의식해서
책을 열록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네, 있지 그런 않을까요? 얘기들도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TV 드라마를 봤던 것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어떤 하나의 그 인격을 공격하는 요소로도 같이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지금 현재 탐독하고 있는 책 책들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